주한미군은 한국에서 당장 철수하세요. 미국 국방부의 한 여성이 강력하게 외치고 있습니다. 그런 그녀가 단 2주 만에 한국은 자신의 고향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는데요. 한국에서 어떤 충격적인 일을 겪었기에 그녀의 태도가 180도 달라진 걸까요? 결국 그녀의 말 한마디에 미국 국방부가 발칵 뒤집혔다고 합니다. 과연 어떤 사연인지 지금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사무실 벽에 걸린 국민의 세금을 아껴 씁시다. 라는 표지판을 바라보았어요. 그 굵은 빨간 글씨는 지난 5년간 제 개인적인 사명이 되었답니다. 미국 육군 대령으로 펜타곤에서 근무하면서 저는 비용을 절감하고 낭비를 줄이는 일에 제 커리어를 쌓아왔어요. 제 이름은 에밀리입니다. 오늘 저는 가장 큰 목표, 즉 한국에 주둔 중인 미군 부대를 집중적으로 살펴보려고 했어요. 70년 동안 저는 책상 위에 쌓인 예산 보고서를 바라보며 중얼거렸어요. 70년 넘게 병사들을 한국에 주둔시키기 위해 수십억 달러를 쓰고 있는데 이젠 그만해야 해. 보드에 붙은 한국 지도를 바라보니 제 머릿속에는 아버지께서 어릴 적 보여주신 사진 속 전쟁터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아버지께서는 베트남 전쟁에 참전하셨고 항상 아시아의 가난한 나라들을 보호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었죠. 아마도 아직도 구식 기술을 쓰고 있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며 1950년대부터 발전 없을 건물들로 가득한 거리를 상상했어요. 미군 병사들이 불편한 막사에서 생활하며 형편없는 식사를 하고 하루하루 집으로 돌아갈 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을 거라 여겼답니다. 정말 자원의 낭비라고 생각했어요. 그때 전화벨이 울렸어요. 에밀리 대령. 제가 전화를 받자마자 단호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내 사무실로 바로 오세요. 워커 중장님께서 말씀하셨고 전화를 끊으셨답니다. 제 제복을 다듬고 복도를 서둘러 걸었어요. 유리벽 너머 회의실 안에는 몇 명의 고위 장교들이 모여 TV를 바라보고 있었고 화면 아래 뉴스 티커에는 대통령, 한국 주둔 미군 철수 제안이라는 문구가 흘러나오고 있었어요. 제 심장은 빠르게 뛰기 시작했답니다. 예상보다 상황이 훨씬 급변하고 있었어요. 복도 끝에 자리한 워커 중장님의 사무실은 넓은 방으로 한쪽 벽에는 군사상들이 전시되어 있었고 다른 한쪽에는 알링턴이 내려다 보이는 큰 창문이 있었어요. 장군님은 탁자 뒤에 앉아 태블릿을 바라보시며 찡그리신 얼굴로 계셨답니다. 워커 중장님, 저는 경례하며 인사드렸어요. 편하게 앉으세요, 에밀리 대령. 장군님께서 의자를 가리키셨어요. 뉴스 봤나요? 네, 장군님. 대통령님의 발언에 대해 들었어요. 저는 대답드렸어요. 상황이 급격히 악화되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와 CNN을 비롯한 언론들이 한미 동맹에 금이 가고 있다고 보도 중입니다. 그러면서 장군님은 한 폴더를 탁자 위에 건네주셨어요. 한국으로 가서 2주 동안 철저한 평가를 해 오도록 하세요. 군사 대비 태세부터 병사들의 생활 환경까지 모두 확인해주세요. 저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어요. 중장님, 저희 팀이 이미 몇 달 전부터 이 문제를 연구해왔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리려던 참이었어요. 에밀리 대령, 현장 자원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장군님께서 단호하게 말씀하시며 예산 문제뿐만 아니라 전략적 가치를 평가할 줄 아는 사람을 믿고 보내는 것입니다. 라고 덧붙이셨어요. 저는 더 이상 토달지 않고 언제 출발하면 될까요? 라고 여쭤보았어요. 내일 아침입니다. 서울에서 협조할 한국 대령 박민준 씨가 연락 담당자가 될 것입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 저는 짐을 재빨리 쌌어요. 지금 상황이 짜증났습니다. 전기가 불안할 것을 대비해 핸드폰과 노트북용 여분의 보조 배터리를 챙기고 인터넷 상황이 좋지 않을 것을 우려하여 몇 편의 영화를 미리 다운로드했어요. 그래놀라와 인스턴트 커피팩도 챙겼답니다. 12시간이나 비행해서 굳이 다 파악한 곳을 가야 하다니. 짐을 다 채우며 저는 중얼거렸어요. 핸드폰 배경화면에는 텍사스에 있는 부모님의 목장이 찍힌 사진이 있었어요. 탁 트인 넓은 공간, 자유, 그리고 집을 연상케 하는 모습이었죠. 하지만 한국은 그와는 전혀 반대라고 생각했어요. 복잡한 거리, 오염된 공기, 구식시설들, 위생적으로 조심해야 할 음식과 음료, 언어 장벽, 문화 차이까지 모든 것이 낯설고 불편하게 느껴졌답니다. 저는 다시 마음을 다잡았어요. 2주만 버티면 돼. 미군 철수가 필요하다는 증거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야. 그러나 이 경험이 제 경력, 신념, 그리고 결국 제 인생 전체를 완전히 바꿔놓을 줄은 그때는 상상도 못했어요. 비행기가 하강하기 시작하자 저는 창밖에 얼굴을 내밀었어요. 아래를 바라보며 1950년대부터 전쟁의 상흔을 간직한 풍경이 펼쳐질 거라 예상했는데 제 입이 벌어질 정도였답니다. 서울은 구름에 닿을 듯한 반짝이는 고층 빌딩들이 즐비한 거대한 대도시였어요. 수많은 건물들의 유리 외관이 햇빛을 반사하며 눈부신 장관을 이루었고
현대적인 고속도로가 마치 은빛 리본처럼 그 사이를 누비고 있었어요. 이럴 리가 없는데 저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어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는 혼잡한 복도, 복잡한 안내판, 긴 출입국 심사줄 등 혼란스러운 상황을 예상했어요. 그런데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마치 미래로 걸어 들어간 듯한 느낌을 받았답니다. 공항은 말끔했어요. 높이 솟은 천장에는 예술적인 조명 기구들이 달려 있었고 디지털 스크린은 여러 언어로 정보를 제공했어요. 바닥은 너무 깨끗해서 제 얼굴이 비칠 정도였죠. 가장 놀라운 점은 그 고요함이었어요. 큰 소리도 혼란도 없이 오로지 효율적으로 운영되는 시설의 부드러운 웅성거림만이 들렸어요. 저는 여권과 사진을 자동으로 스캔하는 시스템 덕분에 5분도 채 안 되는 시간에 출입국 심사를 마쳤고 수화물 찾는 곳에 도착했을 때 이미 제 여행 가방은 컨베이어 벨트 위에서 돌아가고 있었어요. 에밀리 대령님? 단정하고 차분한 목소리가 제 이름을 불렀어요. 한 한국 군 장교가 다가왔어요. 그는 깔끔하게 다림질한 제복을 입고 조용하지만 자신감 넘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었답니다. 저는 박민준 대령입니다. 한국에 오신 걸 환영해요. 그는 정중하게 손을 내밀었어요. 저는 여전히 어리둥절한 기분으로 그의 손을 잡으며 만나서 반갑습니다. 라고 대답드렸어요. 비행은 편안하셨어요? 그분께서 저를 출구 쪽으로 안내하시며 물으셨어요. 저는 아직 눈앞에 펼쳐진 모습들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 채 네, 아주 편안했어요. 라고 답했어요. 제가 예상했던 어려움을 겪는 나라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거든요. 밖으로 나오자 박 대령님은 구식 군용 지프가 아니라 세련된 전기차로 저를 모셔다 주셨어요. 서울까지 고속도로로 갈 거예요. 호텔은 강남에 있어요. 라고 설명하셨어요. 호텔이라고요? 제가 놀라 물었어요. 군부대에 머무를 줄 알았는데. 박 대령님은 정중하게 웃으시며 한국의 민간 생활도 경험해 보시길 원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요즘은 많은 미군이 부대 밖에서 생활을 선택하고 있거든요.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공항을 출발할 때부터 저는 창밖 풍경을 눈에서 뗄 수가 없었어요. 고속도로는 한치의 움푹 패인 곳 없이 완벽하게 관리되고 있었고 스마트 교통 시스템 덕분에 차량 흐름이 매우 효율적이었어요. 시골 풍경은 순식간에 마치 SF 영화 속 건축물이 즐비한 도심으로 바뀌었답니다. 이 모든 게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발전적이네요. 저는 솔직하게 말했어요. 박 대령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최근 몇십 년 사이에 한국은 극적으로 변화했습니다. 현재 우리는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이거든요.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 순간 워싱턴에 있던 제 책상 위 구식 보고서들이 머릿속에 스쳐 지나갔어요. 제가 지금까지 사용해온 정보가 낡은 건 아닌지 의문이 들었답니다. 서울 시내에 도착하자 도시는 활기로 넘쳤어요. 최신 기술을 자랑하는 상점들이 즐비한 거리, 넓고 깨끗한 보도를 따라 서두르는 사람들, 그리고 제 것보다 훨씬 더 진보된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는 모습들이 보였어요. 우리 차는 도시를 내려다보는 유리 외관의 웅장한 호텔 앞에 멈췄어요. 로비에는 대리석 바닥과 예술적인 조명이 어우러졌고 직원들은 완벽한 영어로 인사를 건네주었어요. 37층에 있는 제 방에서는 서울 전경이 한눈에 내려다 보였는데 그 장관에 숨이 막힐 정도였어요. 도시 전체가 멀리 보이는 산맥까지 뻗어 있었고 밤이 되면 그 풍경은 미국의 대도시에 견줄만한 불빛의 바다로 변해갔어요. 욕실에는 버튼과 여러 기능들이 있는 첨단 변기가 있었고 샤워실에는 디지털 온도 조절기가 있었어요. 심지어 창문 블라인드도 터치로 조작할 수 있었답니다. 저는 즉시 노트북으로 인터넷 속도를 테스트해 보았어요. 이럴 리가 없는데라고 중얼거리며 다시 테스트를 실행했더니 워싱턴에서의 속도보다 10배 빠른 결과가 나왔어요. 가방을 열어보니 제가 챙긴 그래놀라와 인스턴트 커피가 눈에 띄었어요. 그 순간 제가 어리석게 느껴졌어요. 책상 위에는 고급 간식과 프리미엄 한국 커피가 담긴 환영 선물 바구니가 놓여 있었으니까요. 저녁이 되자 박 대령님께서 저녁 식사를 주문하자고 제안하셨어요. 전화로 주문하는 대신 그의 휴대폰을 꺼내어 앱을 실행하셨답니다. 뭐 드실래요? 라고 물으시더니 앱으로는 한식, 양식, 이탈리안 등 원하는 음식을 바로 배달받을 수 있답니다. 라고 설명해 주셨어요. 밖에 나가야 하는 줄 알았는데? 제가 놀라며 말했어요. 여기선 24시간 배달이 기본이에요. 그분께서 설명해 주셨어요. 어느 식당 음식이든 바로 맛볼 수 있습니다. 몇 번의 간단한 터치 후 한국 요리로 가득 찬만찬이 주문되었고 30분도 채 되지 않아 배달원이 깔끔하게 포장된 뜨거운 음식들을 가져다 주셨어요. 그날 밤 창문 너머로 반짝이는 도시 불빛을 바라보며 누워있을 때 저는 지금까지 믿어왔던 한국에 관한 모든 정보가 잘못되었음을 깨달았어요. 어쩌면 모든 것을 다시 재평가해야 할지도 모르겠어.
라고 생각했어요. 다음날 아침 저는 새로운 것을 시도해보기로 했어요. 저 한국 지하철을 경험해보고 싶어요. 아침 식사 중에 박 대령님께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우리 병사들이 매일 무엇을 겪는지 직접 경험해보고 싶거든요. 박 대령님은 놀란 표정을 지으셨지만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역은 2블록 떨어져 있습니다. 텍사스에서의 지하철 경험은 정말 끔찍했어요. 더러운 열차, 복잡한 노선, 불안정한 역들. 저는 비슷하거나 그보다 더 나쁜 상황을 예상하며 마음을 다잡았어요. 하지만 서울 지하철역은 또 한 번째 예상과 달랐어요. 역은 말끔히 청소되어 있었고 밝은 조명과 한글과 영어로 명확하게 쓰인 안내판들이 있었어요. 보안 카메라가 모든 구석을 감시하고 있었으며 벽화나 낙서 같은 흔적도 전혀 없었어요. 저는 미국에서 사용해 본 적 없는 직관적인 터치스크린 기계에서 교통카드를 구입했어요. 승강장에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유리 장벽이 있었고 디지털 스크린에는 다음 열차가 도착하기까지 남은 시간이 초 단위까지 정확하게 표시되었어요. 열차가 도착했을 때 시간에 딱 맞게 도착했어요. 열차 안은 청결하고 조용했으며 모든 좌석에서 와이파이를 사용할 수 있었어요. 문 위의 디지털 지도는 각 정거장을 표시하고 실시간으로 현재 위치를 알려주었어요. 이것은 워싱턴의 그 무엇보다도 발전된 시스템이네요. 저는 중얼거렸어요. 건너편에 앉아 계신 연세 가득한 한국 여성이 미소를 지으며 몸을 약간 앞으로 숙여 조심스러운 영어로 말씀하시더군요. 처음 한국에 오신 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미국 군인으로 오신 건가요? 그분께서 제 평상복을 보시며 물으셨어요. 네, 저는 미군의 상황을 평가하러 왔어요. 라고 답드렸어요. 그분의 눈이 반짝였어요. 제 손자가 미군과 함께 근무하는데 서로 가르쳐주면서 좋은 파트너십을 이루고 있다고 하더군요. 파트너십이라는 단어가 보호를 넘어서는 의미로 제 마음에 깊게 남았어요. 저는 하차할 때 그 생각을 계속 곱씹었답니다. 역 밖으로 나오자 박 대령님께서 저를 맞이하셨어요. 지하철은 어땠어요? 정말 놀라웠어요.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렸어요. 제가 예상했던 것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미군 본부에 도착하자 저는 한국 병사들이 아직 구식 미국 장비를 다루고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그런데 박 대령님께서 저를 안내하시며 한 번도 본 적 없는 시스템들이 갖춰진 시설을 보여주셨어요. 여기는 우리 합동사이버 작전센터입니다. 벽 전체에 디지털 스크린이 가득한 방에 들어서며 박 대령님께서 설명해 주셨어요. 젊은 한국 장교들이 각자 작업대에서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있었는데 제가 본 적 없는 인터페이스들이 인상적이었어요. 이 시스템은 무엇인가요? 저는 복잡한 지도 디스플레이를 가리키며 물었어요. 이것은 한국 인공지능 보안 시스템입니다. 박 대령님께서 조용한 자부심을 담아 말씀해 주셨어요. 저희가 3년 전 자체 개발한 시스템으로 지금은 일부 미국 시스템에도 통합되고 있습니다. 저의 당황한 표정이 엿보였을 거예요. 10년 전만 해도 저희는 미국 시스템만을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약 70%의 군사기술이 한국에서 개발되고 제조되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후 박 대령님께서는 저를 가상 환경에서 병사들이 훈련하는 시뮬레이션 룸으로 안내하셨어요. 이 시스템은 처음에는 미국 기술을 바탕으로 했지만 저희가 크게 개선시켰습니다. 지역 매핑은 실제 한국 지형과 센티미터 단위로 정확히 일치합니다. 라고 설명하셨습니다. 저는 실제처럼 생생하게 재현된 가상산들을 배경으로 병사들이 훈련하는 모습을 지켜보았어요. 우리의 지형은 독특합니다. 박 대령님께서 계속 설명하시며 표준적인 미국 전술은 여기에서는 잘 통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북한 위협에 대응한 수십 년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특화된 접근법을 개발했습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이를 증명하기 위해 박 대령님께서는 미국식 전술을 사용하여 북한 시나리오에 대응하는 시뮬레이션을 실행하셨어요. 미국 방식은 실패했고 이어서 한국이 개발한 전술을 적용한 동일한 시나리오에서는 극적인 차이가 나타났어요. 미국과의 관계는 이제 도움을 받는 입장에서 파트너로 발전했습니다. 라고 박 대령님께서 조용히 말씀하셨답니다. 점심시간에는 새로 도착한 미군 병사들과 만났어요. 배치된 지 3개월 된 젠킨스 병사는 음식, 언어 장벽, 그리고 집을 떠난 외로움에 대해 불평하며 제가 언제쯤 돌아갈 수 있을지 세고 있어요. 라고 솔직하게 털어놓았어요. 그 후 오후에는 오랫동안 한국에 주둔한 베테랑 병사들과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그들의 관점은 지금까지 제가 알고 있던 것과는 전혀 달랐어요. 7년 동안 한국에 주둔했던 데이비스 하사는 자신의 한국인 아내와 현대식 고층 아파트의 사진을 보여주시며 저는 내년에 은퇴하고 한국에 남을 생각입니다. 범죄율도 낮고 의료 서비스도 훌륭하며
제 아이들은 국제학교에 다니고 삶의 질이 정말 뛰어나거든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또한 톰슨 소령은 제 가족은 고향보다 여기서 더 안전하다고 느낍니다. 제 아내는 밤에 안심하고 집에 걸어갈 수 있고 딸은 혼자서도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라고 덧붙이셨어요. 데이비스 하사는 태블릿을 꺼내며 오랫동안 근무한 병사들 사이에서 코리안 드림이라는 청원을 시작했어요. 라고 말하면서 스프레드시트를 보여주었어요. 여기서 3년 이상 근무한 병사들의 약 30%가 전역 후 한국에 정착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저는 그 숫자들을 보며 깜짝 놀랐어요. 대부분의 병사들은 집에 빨리 가고 싶어 하는 줄 알았는데요. 톰슨 소령은 신규 도착자들은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지만 한번 여기서 생활해보면 생각이 달라집니다. 많은 분들이 오히려 떠나고 싶지 않다고 합니다. 라고 설명해 주셨어요. 그날 저녁 호텔 방에 앉아 두 번째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 초안은 전적으로 경제적 이유로 미군 철수를 주장하는 내용이었지만 이제는 여러 부분을 삭제하고 처음부터 다시 작성해야 했어요. 한국은 미국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약한 나라가 아닙니다. 첨단 기술, 효율적인 시스템, 그리고 뛰어난 군사 역량을 갖춘 전략적 파트너입니다. 라고 타이핑했어요. 잠시 멈추고 또한 많은 미군 병사들이 한국에서의 삶이 고향에서 경험한 것보다 훨씬 더 우수하다고 느낍니다. 라고 덧붙였어요. 창밖으로 서울의 반짝이는 하늘을 바라보며 저는 지금까지 알고 있던 한국과 미국의 역할에 대해 완전히 재고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2주가 생각보다 훨씬 빨리 흘러갔어요. 어느새 저는 워싱턴으로 돌아와 고위 장교들이 가득한 회의실 앞에 서 있었답니다. 회의실 테이블 맨 앞에는 워커 장군님이 계셨고 국방장관께서는 벽에 걸린 영상 화면으로 저를 주시하고 계셨어요. 발표 준비를 하면서 제 손은 약간 떨렸어요. 6개월 전만 해도 저는 한국에서 미군 철수를 강력히 주장했던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정반대의 주장을 펼치려 하고 있었거든요. 에밀리 대령? 워커 장군님께서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시자 저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첫 슬라이드를 클릭했어요. 그 슬라이드에는 제 사무실 벽에 걸렸던 국민의 세금을 아껴 씁시다. 표지판 사진이 담겨 있었어요. 이것은 2주 전까지만 해도 제 좌우명이었어요. 제가 시작하며 말씀드렸어요. 저는 한국 주둔이 재정적으로 부담이 되고 전략적 가치가 낮다고 믿었었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이 완전히 틀렸어요. 회의실은 순식간에 정적에 휩싸였고 모든 이들의 시선이 저에게 집중되는 것이 느껴졌어요. 제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한국에 관한 모든 정보는 구시대적인 것이었어요. 계속해서 말씀드렸어요. 어려움에 처한 미국 보호 대상 국가를 기대했지만 대신 번창하고 첨단 기술을 갖춘 이제는 우리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동반자를 만났습니다. 이어 저는 한국 군사기술, 효율성 통계, 그리고 한국에서 고향보다 나은 삶의 질을 누리고 있는 미군들의 증언이 담긴 사진들을 차례로 보여드렸어요. 여기는 그들의 사이버 방어센터입니다. 제가 시설 투어 중 찍은 사진들을 보이며 설명했어요. 이 시스템은 전적으로 한국 엔지니어들이 개발한 것으로 지금은 일부 우리 방위망에도 적용되고 있습니다. 항상 미군 철수를 지지해오던 해리스 장관께서 끼어들며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우리 필요 없다는 말씀인가요? 또 철수해야 할 이유가 되는군요. 저는 고개를 저으며 단호하게 말씀드렸어요. 아니요, 장관님.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와의 관계가 발전했다는 겁니다. 더 이상 보호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파트너십을 위한 것입니다. 한국은 아시아에서의 전략적 위치, 첨단 기술 협력, 그리고 우리 병사들에게 귀중한 경험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이어 저는 코리안 드림 현상에 관한 데이비스 하사의 자료를 보여드렸어요. 3년 이상 근무한 미군 병사 중 약 30%가 전역 후 한국에 정착할 계획입니다. 그들은 단순히 임무를 감내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누리는 삶의 질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국방장관께서 영상 화면을 통해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물으셨어요. 에밀리 대령, 6개월 전에는 한국 주둔이 경제적 부담이라고 강하게 주장하셨는데 무슨 계기로 마음이 바뀌었습니까? 저는 잠시 생각을 정리한 후 단호하게 말씀드렸어요. 한국을 가기 전 분석을 했던 내용은 고정관념과 오래된 정보에 의존했습니다. 하지만 직접 한국에서 본 모습은 한국은 부담이 아니라 기회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인프라, 공공안전, 의료, 기술은 종종 우리보다 앞서 있죠. 우리 병사들은 고통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행복해하고 있습니다. 회의실은 뜨거운 논쟁으로 가득 찼어요. 일부는 비용 문제를 근거로 철수를 주장했지만 다른 이들은 이제 한국 주둔의 전략적 가치를 새롭게 인식하고 있었답니다. 3시간에 걸친 토론 끝에 국방장관께서는 결정을 내리셨어요. 미군 철수 논의는 무기한 연기합니다.
대신 한국을 평등한 동맹으로 인정하는 새로운 파트너십 정책을 제안하겠습니다. 3개월 후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은 소식을 받았어요. 저는 한미연합 사령부로 재배치된 거예요. 한국 군 장교들과 직접 협력하여 새로운 합동 전략을 개발하게 될 예정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집으로 돌아갈 때 보조 배터리나 여분의 준비물을 챙기지 않았어요. 이제 한국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확신이 있었고 다시 돌아갈 생각에 들떠 있었거든요. 그 후 5년 동안 저는 한국 문화에 푹 빠졌어요. 주 3회 야간 언어 수업을 들었고 주말마다 고대 사찰부터 현대 미술관까지 온갖 역사적 장소들을 탐방했어요. 김치 맛도 익숙해졌고 비빔밥 만드는 법도 배웠답니다. 또한 저는 브릿지 프로그램을 만들어 미군 병사들이 언어 수업과 문화 체험 그리고 전역 후 한국에서의 취업까지 지원받을 수 있도록 도왔어요. 마침내 퇴직할 때 결정은 쉽기만 했어요. 텍사스로 돌아가는 대신 서울 외곽에 작은 집을 구입했답니다. 정원이 있고 산이 보이는 집이었어요. 그 후 저는 한 한국 방위산업체에서 국제협력자문역으로 일하게 되었어요. 어느 날 저녁 한강변을 걸으며 서울의 아름다운 야경을 감상하고 있을 때 한 한국 남성이 난간 옆에 멈춰 서서 따뜻한 미소로 물으셨어요. 미국인이세요? 저는 한국말로 네, 하지만 지금은 한국이 제 고향입니다. 라고 답했어요. 그분은 지혜로운 눈웃음을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오래전 미국이 우리를 재건하는 데 도움을 주었지요. 이제는 서로 돕는 사이가 되었네요. 그분이 걸어가자 저는 반짝이는 반포대교의 무지갯빛 불 아래 흐르는 한강을 바라보며 제 관점이 얼마나 완전히 바뀌었는지 깨달았어요. 한때 저는 한국을 미국 국민들의 세금 부담으로 여겼었지만 이제는 돈으로는 측정할 수 없는 상호 존중과 힘을 기반으로 한 진정한 파트너십으로 발전한 관계임을 이해하게 되었답니다. 저는 제 자신만의 코리안 드림을 발견했고 동시에 미국이 가장 중요한 동맹국 중 하나를 바라보는 방식을 새롭게 재정립하는 데 기여했어요. 지금까지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에밀리 대령이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사연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 많은 사연을 들어보실 수 있습니다.